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교류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인 전압에서 자, 오메가 T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의 크기가 70.7V이면 이 저돈의 시료값은 몇 볼트가 되는가? 자, 그럼 여기서 이 시료값이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전압이 자, V는 루트 2 V 사인 자, 오메가 T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값이죠, 이게? 이게 순식값. 그죠? 이거는 지금 순식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식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루트 2 곱하기 V. 이게 무슨 값, 이게 무슨 값이에요? 이게 최대값이죠. 예. 이게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시료값. 시료값이 뭐냐? 이거죠? 이거 V. 이겁니다. V. 이게 시료값.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연파 교류에서는 그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 그러니까 시료값의 루트 2배가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여기 V의 값이 바로 시료값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시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V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분의 이제 V가 되겠죠? 이거 순식값. 그죠? 자, 그런데 오메가 T가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일 때의 그 크기가 70.7V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식이. 루트 2 사인, 자, 이 오메가 T가 얼마라고요? 6분의 파이라고요. 그죠? 오메가 T 자체가. 그때의 전압값이 70.7이래요. 70.7V. 뭐 이건 이제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다? 그럼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그죠?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그래서 이건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해주시면은, 시료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100V 정도가 나옵니다. 100V.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전원의 시료값은 1번에 100V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자, 220V 6GW 가정용 전구의 전압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지금 무엇을 물어봤나요? 전압의 평균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평균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시료값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220V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값일까요? 220V라고 하는 값이 바로 실효값인 거죠. 그죠? 이건 시료값입니다. 세 개 값 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시료값이 220V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있는 값이 시료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료값이 나왔으니까 이 시료값을 이용해서 먼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 그걸 이제 영문자로 쓸게요. 자, 최대값이니까 VM을 쓸게요. 그럼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료값에다가 뭐 보통 RMS라고 표시하죠. VRMS 시료값. 자,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를 하는 거잖아요. 루트 2배. 그렇죠? 루트 2배. 근데 지금 여기서 시료값이 220V니까 루트 2 곱하기 220V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311V 정도가 돼요. 311V. 자, 이제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평균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값. VAV.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균값과 그 최대값 사이의 관계. 자, 얼마예요? 바로 파이분의 2 곱하기 VM이죠. 이렇게. 그죠?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 그러면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 311V니까 311V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평균값은 대략적으로 198V 정도가 나옵니다. 198V.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교류의 크기를 표시할 때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하면 어떤 값이 되는가?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 했다.
시료값의 루트 2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최대값이라고 했죠? 답은 4번의 최대값입니다. 예, 시료값의 루트 2배 최대값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5ohm의 저항 회로에 220V, 60Hz의 교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의 순식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류의 순식값이니까 I는 Im sin 오메가 t 이러한 형태로 답이 나오겠죠? 순식값이니까 순식값. 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일단 220V가 나왔죠? 220V라는 게 어떤 값이라고요? 바로 실효값. 그죠? 실효값.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전류의 실효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전류. I, RMS. 전류의 실효값이에요. 전류의 실효값. 그럼 I는 R분의 V잖아요. 그쵸? I는 R분의 V. 자, 지금 저항의 값이 5ohm이에요. 5분의 전압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류의 실효값이니까 전압도 실효값을 적용해야 돼요. VRMS. 아시겠죠? 최대값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220V잖아요. 220. 이렇게. 그죠? 220V. 그러면 바로 44A가 돼요. 전류의 실효값이. 그죠? 전류의 실효값. IRMS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전류의 최대값이 들어가는 건 최대값. 그죠? 그러니까 실효값의 루트 2배.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얼마다? 44가 아니라 44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냐? 오메가 t. 오메가 t는 무엇이냐? 보세요. 오메가 t를 이제 구할 거예요. 자, 이제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뭐냐? 2파이 f죠?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t는 2파이 f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값. 왜냐면 t는 이제 바뀌는 값이니까 시간. 그죠? 자, 그럼 얼마 되냐? 2파이 곱하기 f는 주파수죠. 몇 헤르츠? 60Hz예요. 그럼 2파이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60Hz.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 377 정도가 돼요. 377. 그래서 이게 오메가 자리에 377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류의 순식값은 뭐가 되냐? 바로 44 루트 2에 사인 377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자, 교류 전압계에서 지시되는 값은 어떤 값인가? 자, 전압계에서 그 바늘의 지침이 가리키는 값이 어떤 값이냐? 바로 실효값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류 전압계에서 그 지침이 가리키는 값은 무슨 값이다? 최대값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고 뭐다? 실효값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효값이에요. 다음 문제 6번. 자, I1t는 Im sin 오메가 t와 I2는 Im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 두 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I1t는 Im sin 오메가 t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I2t는 Im 코사인 오메가 t래요. 그때 이제 위상차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상차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파형을 같은 파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I1t 같은 경우는 사인파죠. 사인파. I2t는 파형이 코사인파예요. 코사인파. 지금 파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얘는 사인파, 코사인파.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인파로 만들거나 똑같이 아니면 코사인파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인파로 이제 통일을 시켜주는데 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관계를. 자, 어떻게 해주냐? 이건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자, 이게 뭐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랑 똑같아요. 뭐 이건 이제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오메가 t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오메가 t랑 같다. 뭐 또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거 이런 것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거 대신에 넣으면 되죠. 여기다. im 자 사인 오메가 t 요거죠.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전류의 자, 위상차는 어떻게 구하냐? 위상차는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여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오메가 t 플러스 0도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0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세타 1이라고 놓고 자, 여기를 이제 세타 2라고 놨을 때 자, 위상차는 절대값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돼요. 절대값. 이거 절대값 붙이셔야 돼요. 차니까 차. 차는 음수가 없잖아요. 차는 0 아니면 양수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타 1이 0도잖아요. 0 빼기 세타 2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거 얼마 나와요? 2분의 파이. 네? 그러니까 위상차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자, 그런데 그 보기를 보시면은 2분의 파이가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자, 이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각도로 나타내면 몇 도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그쵸? 파이 라디안이 180도예요. 그래서 180도 나누기 2를 해줘서 몇 도다? 90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다. 이거 아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90도. 그래서 위상차는 90도가 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매분 500rpm 주파수 60Hz의 기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교류 발전기가 있다. 전기 각속도는 얼마이냐? 자, 뭘 물어봤어요? 각속도를 물어봤죠? 각속도. 자,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구해요? 각속도는 2파이 F라고 했죠. 간단해요. 그죠? 각속도는 2파이 F.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주파수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저기 그 회전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 없는 값이네요.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60Hz.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377 정도가 됩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각속도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자, 8번 문제는 이제 7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예요. 이제 구하는 것만 다른 것 뿐이죠. 자, 각속도 오메가가 376.8 라디안 퍼 세크의 정연파 교류에 자, 주파수는 몇 헤르츠이냐? 자,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어요. 그죠? 2파이 F. 그럼 이 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파수를 구하는 거죠. 주파수. 자, 그러면은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겠네요. 2파이분의 오메가. 자, 그러면은 이제 2파이분의 지금 각속도가 376.8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예,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60Hz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이제 구하는 것만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문제가. 60Hz.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9번 보실게요. 자,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60도, 그리고 I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70도와의 위상차. 자, 좀 전에 이제 위상차 우리 봤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위상차 구하는 거. 자, 일단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 전류 I는 뭐 이게 뭐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소문자. I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70도.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위상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상차. 자, 그런데 지금 전압은 사인파로 되어 있고요. 전류는 코사인파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위상차를 구하려면
이 두 개의 파형을 통일시켜요, 통일. 그래서 이 코사인을 무엇으로?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아요. 그럼 여기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im 사인 자, 오메가 t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70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 2분의 파이는 몇 도라고요?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했죠. 90도 마이너스 70도. 그럼 이거는 몇 도다? 이거는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자,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여기 60도죠? 위상이. 여기는 20도죠? 얼마큼 차이나요? 40도만큼. 그죠? 정답은 40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각도를 빼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위상차는 40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10번. 자, V는 20루트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복소수로 자, 표시하면 어느 것인가? 자, 복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지금 V는 전압이 V는 20루트2 그다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을 복소수로 나타낼 거예요. 자,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려면은 먼저 이 전압을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극좌표법으로 바꿀게요. 극좌표법. 이렇게 A 각 세타. 자, 이렇게 먼저 바꿔놓을 거예요. 왜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것을 자,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곱하기 A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소수 형태잖아요. 그죠? 복소수 형태. 그래서 먼저 이 A의 값과 이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A의 값이라는 건 무슨 값이냐? 바로 시료값. 시료값이 들어가시면 돼요. 시료값. 근데 지금 이 전압식에서 20루트2가 뭐예요? 20루트2가 이게 최대값이죠? 그러면 시료값은 요 20이, 요게 20이 시료값이 되는 거죠. 시료값. 그래서 여기는 뭐냐? 20 각 몇 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바꿀 거예요. 복소수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냐? 2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J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20에다가 20 곱하기 자, 여기는 자, 이거 20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죠? 20으로 묶어버리면 20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20으로 앞으로 나갔으니까 묶어주면 그럼 20 곱하기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에요. 플러스 J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인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약분할 수가 있어요. 약분해버려요. 여기.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10만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10 곱하기 1 플러스 J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소수. 그죠? 순식값으로 나와 있는 이 전압을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문제 11번. 자, 두 벡터 A1과 A2가 있을 때 그때 두 벡터의 자,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자, A1은 3 플러스 J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2 플러스 J3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이거를 자, 두 벡터의 곱을 지금 구하래요. 곱을.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A1과 A2를 이제 극좌표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좌표로 나타내주면은, 자, 여기 가로가 여기가 실수축, 그죠? 여기가 실수축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이게 허수축이에요, 허수. 그죠? 허수축이라죠, 이게? 그러면 A1은 3 플러스 J2니까 이쪽으로 3. 실수부, 허수부니까 이쪽으로 2. 그래서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A1이라는 이 벡터의 크기는, 자, 크기예요, 크기. 어디가 크기예요, 어디가? 여기죠, 여기. 이게 크기예요. 요 길이가. 예? 키 크기고요. 여기가 뭐 각도. 이게 각이죠, 각. 각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크기는 이 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쵸? 그러면 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루트 13이 돼요. 그죠? 루트 13. 그래서 이 A1을 극좌표법으로 바꿔주면, 이게 지금 복소수니까, 복소수. 바꿔주면 루트 13 각 몇 도?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각 어떻게 구해요, 각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죠. 그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잖아요. 이게 3분의 2죠.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대략 계산해 주시면 33.69가 돼요. 이게 33.69도 정도가 돼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33.69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A2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13이 되고요. 그리고 각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이때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 이걸 계산하시면 각도가 56.31이 돼요. 56.31도. 그래서 여기는 각 56.31도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두 벡터의 곱을 구하겠죠, 곱을. 자, 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A1 곱하기 A2잖아요. 자, A1은 루트 13, 각 33.69도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A2는 루트 13, 각 56.31도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두 벡터를 곱할 때는, 자, 이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요, 곱하면? 1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은, 자, 곱했을 때는 각을 더하시면 되고요. 나누기일 때는 빼주시면 돼요. 각도를. 근데 지금 곱하기니까 두 각도를 더해주면 90도가 나와요. 90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두 벡터의 곱은 이렇게 극좌표법으로 쓰면 13 각 90도가 되는 거예요. 예. 답은 3번에 있죠. 자, 다음 12번 문제. 자, 가정용 전원 220V라는 것은 어떤 값을 말하는가? 자, 220V.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220V가 어떤 값이에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어떤 값이라고요? 바로 실효값이라고요. 실효값. 아시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220V라고 하는 값은 바로 실효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13번. 주파수 60Hz, 인덕턴스 50mH인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간단해요. 이거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유도 리액턴스 XL이죠? XL. 유도 리액턴스 XL은 뭐예요? 2파이 FL이죠? 그죠? 유도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이에요. 공식이죠, 이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자, 주파수가 60Hz니까 60Hz 곱하기 인덕턴스가 50mH이에요.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mH니까, 미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주시면 대략 18.85가 나옵니다. 18.85. 단위는 옴이죠. 리액턴스의 단위 똑같이 저항과 똑같이 옴이에요. 단위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자, 어떤 회로 소자에 전압을 가하였더니
흐르는 전류가 전압에 비해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느리다면 사용한 회로 소자는 무엇인가?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소자 그 교류 회로에서 기본 소자가 뭐가 있었어요? 저항 R이 있었죠. 그죠? 저항 R이 있었고 인덕턴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커패시턴스. 그죠? RLC가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저항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압 전류 위상차. 자,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위상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상차가 없었죠? 이건 동상입니다, 동상. 그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인덕턴스만 있는 L만의 회로에서는 어떻게 됐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있었다고 했어요. 위상차가 몇 도? 2분의 파이만큼. 자, 뭐냐?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뒤선다? 뒤선다. 그쵸? L만의 회로에서. 근데 반대로 C만의 회로에서는 어때요?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느렸대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섰대요. 그럼 뭐예요? L만의 회로죠, L만. 그죠? L만.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떤 회로다? 인덕턴스 소자 회로라는 거죠, 인덕턴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5번. 0.1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에 V는 2사인 2파이 100T 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T가 0에서의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지금 뭐냐? T는 제로. T는 0초일 때의 자, 전류의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얼마인지. 자, 그러면 일단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주죠?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그죠? I는 R분의 V.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긴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지금 콘덴서가 있죠? 그러니까 R이 아니라 여기서는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들어가겠죠. 그죠? XC분의 V입니다. XC분의 V.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전압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걸 넣으셔도 돼요. 지금 전압이 2 사인 2파이 100T. 그죠? 이게 전압의 순식값이죠, 순식값. 그죠? 그리고 이제 그 XC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었죠. 그죠? 오메가 C 분의 1. 그럼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니까 2파이 FC 분의 1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XC가 들어가겠죠? 용량성 리액턴스가 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T가 몇 초일 때? 0일 때. 자, 그럼 여기 T에다가 0을 넣으세요.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0 넣으면? T에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돼버리죠. 그죠? 2파이 곱하기 100 곱하기 T니까 T가 0이면 이 값은 전체 0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써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 XC분의 2 사인 제로가 돼요. 이렇게. 맞죠? T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0도가 얼마입니까? 사인 0도가. 사인 0도가 얼마예요? 이 값이 얼마다? 제로. 사인 0도는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보나마나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뭐. 이 값이 얼마인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0이에요, 0. 그래서 T는 0에서의 전류는 몇 암페어다? 0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0암페어. 그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근데 만약에 이 전압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값이 구해지겠죠.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60Hz에서 3옴의 리액턴스를 갖는 자기 인덕턴스 값은 약 몇 mH인가? 자, 이것도 공식은 간단하잖아요. 자, 지금 리액턴스죠? 근데 지금 인덕턴스예요.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죠? 유도 리액턴스 XL은 2πf L이라고 했어요. 그죠? XL은 2πfL. 근데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기 인덕턴스의 값을 구하래요. 어디 있어요? 이 값을 구하는 거죠? L 값. 그죠? L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L은 2πf 분의 XL이 되겠네요. 식이. 자, 대입을 해보면 2π 곱하기 지금 주파수가 60Hz예요. 60Hz. 그럼 60 분의 리액턴스는 3옴.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돼요. 단위는 이건 단위가 헨리죠. 헨리. 근데 지금 이 앞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지금 미리 헨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다? 8 미리 헨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1번. 자, 다음 17번. 0.5 헨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옴일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똑같잖아요,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πfL. 이 식에서 다 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파수 F를 구하래요. 자, 그럼 식을 변형하면 F는 2π 곱하기 L 분의 XL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입해보면 2π 곱하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인덕턴스가 0.5 헨리. 0.5 헨리.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753.6옴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파수는 대략적으로 240Hz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18번. 60Hz에서 3옴의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건 어떤 리액턴스예요? 용량성 리액턴스죠? 자,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뭐예요? 2π FC분의 1이네요. 그죠? 암기하시면 돼요, 공식. 2π FC분의 1.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이 정전 용량 C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C의 값. 그럼 여기서 C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용량성 리액턴스와 이 C의 값을 스위치, 자리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자리만. 그러면 C는 정전 용량은 2πf XC분의 1이 돼요. 네,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2π 곱하기, 자, 주파수가 60Hz예요. 60Hz 곱하기,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3옴이죠. 3옴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8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단위는 페럿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죠?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예요. 그래서 답은 884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19번. 자, 60Hz인 전압을 가하면 4만페어가 흐르는 코일이 있다. 이 코일에 같은 전압으로 50Hz를 가하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코일입니다. 코일. 자,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전류 I는 XL분의 V가 되겠네요. 그쵸? 전류. 지금 코일이니까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2πfL이잖아요. 그쵸? XL은 2πfL분의 V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 코일의 같은 전압으로, 이 전압은 안 변한다고요?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 전류는 주파수에 뭐다? 반비례한다. 자, 뭘 할 수 있다? 전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알 수 있는 거죠. 반비례. 그죠?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은 60Hz일 때에 3A이지 3A. 60Hz일 때에 전압을 가하면 3A가 흐른대요.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만들면 돼. 비례식. 자, 보세요. 3A 대 지금 주파수하고는 전류가 지금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A 대 60Hz 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Hz를 흘렸을 때 전류가 3A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냐? 지금 X 대 자, 아직 모르니까 전류 X 대 50Hz. 그러니까 50Hz일 때는 과연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60Hz를 흘렸을 때는 3A. 그러면 50Hz를 흘렸을 때는 전류가 몇 암페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자, 외항의 곱이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 곱하면은 이제 60분의 X가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50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양변에 6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냐? X는 50분의 3 곱하기 60을 하시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얼마 나오냐? 대략 3.6A가 되는 거죠. 3.6. 그죠? 그러니까 60Hz를 흘렸을 때는 3A. 50Hz를 흘렸을 때는 3.6A.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왜?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아지면 전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자, 어떤 회로 소자에 전압을 가했더니 흐르는 전류가 인가한 전압과 동일한 위상이었다. 이 회로 소자는. 자, 뭐라고 했어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동일하대요. 어떤 소자라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 이것은 바로 저항 소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저항 소자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